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가볼까 합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지난 시즌 OKC와 더불어서 가장 시즌을 늦게까지 플레이했던 팀이죠. 파이널에서 너무나 아쉽게 3대4로 패했고, 그 과정에서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1년 동안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프시즌 때는 마일스 터너에 대한 푸대접이 결국에는 이적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 지난 시즌의 영광은 잠시 접어둬야 되는 상황이죠. 주전 5명 가운데 2명이 빠졌기 때문에 전력은 명확하게 약해졌습니다. 오프시즌에 인앤아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이 허프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요. 멤피스에서 뛰었던 바로 백업 그 선수입니다. 제임스 와이즈먼과는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이지아 잭슨 역시도 재계약. 둘 모두 다 아킬레스건이 끊겼는데 워낙 인디애나의 빅맨 포지션이 얕다 보니까 둘 다 붙잡았습니다. 자, 마일스 터너는 팀을 FA로서 떠났고요. 그리고 토마스 브라이언트도 갔습니다. 앤리케 프리먼, 제임스 존슨까지 모두 다 FA로 팀을 떠나게 됐죠. 자, 지난 시즌 성적입니다. 50승 32패. 이 50승은 서부 컨퍼런스 LA 레이커스와 똑같은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4위였습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죠. 오펜시브 레이팅 9위,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 14위, 그리고 페이스는 빠른 팀이었습니다. 7위. 리 칼라이 감독의 그런 시스템과 또 칼라이 감독의 철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 구현이 됐고, 또 앤드루 네마드라든지 베네딕트 맥서린, 자, 젊은 선수들도 미세하게나마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로 이어졌었죠. 자, 주요 지표 살펴보면 지난 시즌의 인디애나를 굳이 규명하자면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이끄는 공격의 팀이었죠. 득점은 전체 7위, 리바운드는 약했고, 하지만 야투와 3점 효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투 3위, 3점 성공률 9위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가 7위였잖아요. 빠른 팀이었는데 속공 득점 5위. 속공 득점과 페인트존 득점은 어느 정도 좀 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공의 마무리를 물론 요즘에는 퀵샷으로 던지면서 3점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리스트릭트 에어리 안쪽에서 레이업이나 덩크를 올려놓기 때문에 속공 득점과 페인트존 득점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부분이고요. 페인트존 득점은 전체 11위, 역시나 중상위권이었습니다. 어시스트는 3위,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이끄는 그런 이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볼을 공유합니다. 쉐어하면서 더 좋은 찬스를 맞은 동료들에게 엑스트라 패스를 굉장히 많이 건넸던 인디애나였죠. 그래서 하키 어시스트도 많은 팀이었고요. 돌파 시도 횟수가 전체 10위였습니다. 드리블 드라이브가 많아지면 드라이브 앤 킥아웃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타이리스 할리버튼이나 또 혹은 앤드루 네마드처럼 돌파 자체가 좋은 선수들, 벤 메서린도 비교적 괜찮은 슬래셔라고 볼 수가 있고, 시아캄도 빅맨이지만 굉장히 페인트존을 잘 공략하는 선수죠. 그래서 돌파 시도 횟수도 전체 10위, 상당히 좋은 밸런스를 선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일스 터너는 FA로 팀을 떠났고요. 할리버튼은 1년 동안 뛰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상 라인업에 꽤나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일단 주전은 앤드루 네마드겠죠. 그리고 2번은 식스맨으로도 뛰었던 베네딕트 맥서린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에런 니스미스, 파울을 좀 줄여야 되겠죠. 4번이 시아캄, 그리고 5번은 터너가 빠졌기 때문에 터너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 능력 좋고 길쭉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슈팅도 내는 제이 허프가 아마도 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백업은 지난 시즌과 비슷합니다. TJ 맥코넬의 역할이 늘 수밖에 없겠죠. 할리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베인 셰퍼드, 이 코수염 난 선수, 이 친구도 많은 출전 시간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가 키워야 되는 유망주인데 아직까지는 그 성장 속도가 더딘 제랄스 워커 선수도 다음 시즌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워커도 백업 3번으로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비 토핀 아주 국밥이죠. 든든합니다. 그리고 5번은 부상을 딛고 돌아올 아이지아 잭슨입니다. 터너와 할리버튼 2명이 빠졌는데 굉장히 좀 로스의 무게감이 얕아 보이긴 하죠. 일단 다음 시즌은 갭 이어 혹은 안식년은 아니더라도 지난 시즌의 그런 목표 달성과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키플레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의 역할이 중요하죠. 파스칼 시아캄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맹활약을 했는데
정규 시즌 20.2득점, 6.9리바운드, 3.4어시스트. 야투 효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전부 다 공략이 되는 선수인데 야투가 52%, 3.39%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가 73.4%인데 할리버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질의 패스를 받아서 손쉽게 올라가는 장면들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때로는 시아캄을 활용하는 히어로볼, 때로는 시아캄이 죽은 볼을 처리하는 그런 폭탄 처리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아캄이 효율은 다소 줄더라도 볼륨은 늘어나는 그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또 건강도 유지해야겠죠. 자, 또 하나의 키플레이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베네딕트 메서린, 이 벤 메서린인데 지난 시즌 30분 남짓 뛰면서 16.1득점, 5.3리바운드를 기록했어요. 필드골 성공률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45.8%, 3.34%, 그리고 자유투는 출전 시간 대비 꽤나 괜찮게 얻어내는 선수인데 83.1%였습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 메서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좀 질질 끄는 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이 느립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을 좀 빨리 하고 농구를 조금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서린의 장점이 더욱더 극대화되면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비에 대한 집중력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메서린의 플레이를 보면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눈에 진짜 총기도 있고 약간 똘끼도 있고. 그런데 경기 내에서도 집중력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이런 메서린 같은 선수들이 볼을 몰아주고 그 다음에 역할을 키웠을 때 오히려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서린이 저는 최대 키플레이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앤드루 네마드입니다. 자, 네마드는 뭐 리칼라이 감독이 워낙 좋아하는 선수고 세컨더리 볼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따박따박 스팟업 슛, 캐치앤슈팅 넣으면서 손질 빠른 수비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트 플레이를 잘 하면서 속공 전개도 유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2라운더에서 뽑을 수 있는 리칼라이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마드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을 때도 인디애나를 일축했었는데 지난 시즌 기록은 딱히 뛰어나진 않습니다. 평균 29분 뛰면서 10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5개, 3점 29.1%, 작년에 3점이 좀 안 좋았죠. 하지만 필드골은 46%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풀타임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레이메이커이자 또 슈터도 돼야 되고 또 디펜더도 돼야 돼요. 그래서 네마드가 어느 정도의 성장폭을 내가 부담을 덜 느끼면서 가져갈지가 관건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할리버튼이 다음 시즌 때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인디애나는 더욱더 강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마드에게 충분한 경험치를 매겼기 때문에. 그래서 네마드와 메서린, 이 젊은 두 명의 백코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즌 인디애나를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저는 베네딕트 메서린이 평균 20점 이상 기록한다면 인디애나가 또 꽤나 볼만한 농구를 펼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서린의 공격 스타일이 파생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디애나는 인디애나의 공격과 수비의 본처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부가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단 시약함에 부담을 덜 수 있는 볼륨 스코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서린이 평균 20점 이상 기록한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고 최선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끄럽게 돌아가는 시스템 농구죠. 리칼라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JJ 바레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승했을 때 제이슨 키드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의 역할을 딱 나누는 그런 볼 핸들러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앤드루 네마드가 그래도 제이슨 키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비를 좀 더 잘하는 선수라면 TJ 모커넬은 공격적인 선수죠. 그리고 프론트 코트에서는 지금 파스칼 시작한 제이 허프, 오비 토핀, 아이지아 잭슨이면 30개 팀 가운데 사실은 하위권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할리버튼을 메인 볼 핸들러로 가져가면서 최대한 패스 횟수를 많이 돌리고 와이드 오픈 기회를 만들어냈던 그런 전술도 필요하겠지만 또 리칼라이 감독이 예전에 덩 노비츠키를 활용했듯이 히어로볼이 필요할 때는 볼을 몰아줄 수 있는, 즉 파스칼 시아캄을 덩 노비츠키의 전성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스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리칼라이 감독이 워낙 기자회견 할 때나 혹은 예전에 돈치치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를 다뤘던 방식을 보면 개꼰대 오브 개꼰대지만 저는 경기 도중에는 로테이션이나 전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매끄럽게 돌아가는 시스템 농구 속에 변주를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죠. 저는
할리버튼의 빈자리도 만만치 않지만 마일스 터너의 공백이 무엇보다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일스 터너가 물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벽돌만 던지긴 했어요. 그리고 터너의 플레이 스타일상 큰 경기에서 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일스 터너는 3&B 유형의 선수입니다. 3점과 블락을 잘하는 선수예요. 물론 우리가 블락을 잘하는 그 이미지에 비해서 실제 수비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터너의 빈자리를 지금 당장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없다. 물론 제이 허프도 좋은 선수긴 하지만 터너의 빈자리가 시즌을 칠수록 계속 커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고 인디애나의 실책이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쳤으니까. 두 번째는 유망주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와이즈먼, 또 뭐 아이지아 잭슨, 벤 셰퍼드, 자레이스 워커 이런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디애나는 베테랑들이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준 뭐 앤드루 네마드라든지 뭐 벤 메서린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더 치고 올라와야 되는 선수들의 성장이 더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인디애나에 또 암흑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디애나는 그래도 리 칼라일이라는 확실한 명장이 있고 주전 2명이 빠졌지만 지난 시즌에 인디애나는 로스터가 굉장히 두꺼운 팀이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로스터들 놓고 보더라도 1라운드에 진출합니다만 저는 뭐 4경기 혹은 5경기 만에 광탈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1라운드에 이 멤버로 진출해도 저는 실패한 시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플레이오프에 가더라도 저는 광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앤드루 네마드와 베네딕트 메서린 2명이 MIP 득표 탑 10으로 동시에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즉 네마드의 기량 발전, 또 메서린의 발전 속도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정말 우승이 눈앞에 있었는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고 이번 시즌은 어쩔 수 없이 한 박자 쉬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인디애나의 저력은 또 여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인디애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주 기나긴 추석 연휴 때도 저희 팀 바이 팀 프리뷰는 계속 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기 없는 팀이어도 성의 있게 만들고 또 이민재 위원이랑 같이 또 합작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